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는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일 후면 정든 한국 땅을 떠나서 다시 타국살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쉽게 생각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었다. 여러분들도요, 시간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 정해져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서요,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고 값지게 사용하시는 그런 현명한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요, 발표 하나가 있는데요. 지난달에는요, 미주은 두 번째 책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 출간 기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이벤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아껴주시는 마음, 성원해주시는 마음 때문에 미주은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수상자를 여러분들께 발표하고자 합니다. 일단 3등입니다. 3등상은요,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이거든요. 이유신님, 김은혜님, 이종덕님, 이승민님, 권건식님, 김희진님, 남윤희님, 김윤성님, 윤화숙님, 최현명님, 김나영님, 전호상님, 김효준님, 한도연님, 홍기택님, 이렇게 수상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영외 2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 상은 뭐였냐면요, 12Y 3.3 캡슐 커피 머신이었는데요. 우회정님께서 가져가시게 됐습니다. 너무나 좋은 글로 미주은 두 번째 책을 홍보해 주셔서요,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서 전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영외 1위 수상하신 분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등은요, 김기현님입니다. 김기현님은 이번에 갤럭시 워치 4를 가져가시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채널에 정성이 가득 담긴 리뷰의 글을요,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셨을 텐데 이렇게 미주은 책의 홍보를 위해서 선뜻 낮아주신 김기현님께 축하의 말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요, 이번에 이런 이벤트를 마련해 주신 황금벙이 출판사 측에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수상하신 분들께는 황금부엉이 출판사 측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요, 이벤트를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아마존이나 구글에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는요, 계좌를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을 거래하시면 해외 주식 상품권 10달러도 추가로 준다고 하네요.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을 누리시고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일어나시자마자 주식창을 좀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준의 FOMC 미팅이 마무리되고 이제 연준 의장의 발표가 있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간밤에 주식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을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S&P 500이 0.65%나 올라갔고요, 다우존스 역시 0.29% 상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반에 좀 주춤하다가 마지막에 이 시점에서 이제 발표가 있었던 것 같죠.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04%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러셀 2000, 그러니까 성장주가 잔뜩 들어가 있는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1.8%나 급등하면서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개별 종목의 모습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스킬즈가 7.3%나 껑충 뛰어 올랐고요. 스킬즈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기사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어제 어닝을 발표했잖아요.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5.5%나 급등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레모네이도 굉장히 좋은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덕분에 5.4%나 껑충 뛰어 올랐고요. 텔라닥이 드디어 힘을 내기 시작하죠.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4.66%나 어제도 추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세렌스가 4.46%, 투일리오가 4.12%, 그리고 테슬라가 3.57%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주가가 121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보가 3.5%, UiPath가 3.13%, 그리고 유니티가 2.59% 올라갔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 밖에도 많은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개별 종목에 대한 소식도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엄청난 추세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진로우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진로우를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제거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떨어져서 지금 22.95%나 주가가 폭락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메디아의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캐시우드는 지금 줍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캐시우드의 그 예지력이 맞았다면 제가 매도한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진로우가 앞으로 어떠한 추세를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진로우의 펀더멘탈이 무너졌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보면 파괴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로우의 투자 가치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제 판단이 맞을지 아니면 캐시우드가 정말 엄청난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번에 진로우를 굉장히 저가에 줍줍하고 있는지 나중에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federalreserve.gov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미국 연준의 웹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어제 FOMC 그 미팅이 마치고 나서 프레스 컨퍼런스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시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FOMC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미팅이 마무리되고 나서 어떠한 발표 내용이 있었는지 직접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실 수 있고요.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연준 의장이 나와서 이제 기조 연설을 했을 텐데 이 기조 연설의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 영상을 시청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 하나에 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페드가 미국의 연준이 시작을 할 것이다. 드디어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언제 시작하냐면 later this month니까 11월 말부터 시작할 것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미국 주식시장은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연준에서 테이퍼링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동안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테이퍼링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은 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로금리가 유지될 것인지 이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어제 기준금리에 관해서 뭐 인상의 계획 같은 것은 발표가 되지 않으면서 시장이 오히려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제 연준 의장이 던져준 메시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 부분 우리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윗줄을 보시면 페더럴 리저브 연준이 어제 수요일날 얘기하기를요.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테이퍼링은 수도꼭지를 잠근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페이스를 줄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페이스를 줄이냐면 asset purchase, 자산 매입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연준이 했던 그 자산 매입을 11월 말부터 드디어 줄이기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페이스를 가지고 줄이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monthly basis, 매달 어느 정도를 줄이냐면 10 빌리언 정도를 줄인다고 나와 있죠. 10 빌리언을 어디에서 줄이냐면 트레저리는 이제 국채를 매입하는데 그 국채 사는 규모를 10 빌리언씩 줄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준이 어느 정도의 자산을 매입하고 있냐면요. 매달 120 빌리언을 사고 있습니다. 120 빌리언은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120
120빌리언 중에 80빌리언은 트레저리, 즉 국채를 사들이고 있고요. 나머지 40빌리언은 여기 나와 있는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를 사고 있습니다.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모기지를 담보로 하는 증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매달 지금 120씩 자산을 매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80은 국채고 40은 그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 80에 해당되는 트레저리인데 10을 줄인다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매달 80에서 10씩 줄이면 11월 달에는 10을 줄이니까 70으로 가겠죠. 12월 달에는 60 이런 식으로 8개월에 걸쳐서 이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나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는 40빌리언을 지금 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40빌리언 역시 매달 5빌리언씩 줄이게 되면 40 나누기 5는 8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그 모기지 담보 증권 역시 8개월에 걸쳐서 규모를 줄여나간다. 따라서 앞으로 테이퍼링은 8개월에 걸쳐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여기서 언급해주는 부분은 뭐냐면요. 슬라이트 체인지라는 것은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거죠. 뭐의 변화가 없냐면 페드가 지금 바라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견해가 변화가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포스트 미팅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은 이제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스테이트먼트를 읽어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트랜지토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트랜지토리라는 것은 이제 단기적인, 일시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도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30년 만에 최고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어맨인 제롬 포웰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익스펙트 하기로는 그러니까 기대하기로는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마도 다음 해까지 2022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페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1년 가까이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년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그 기조 연설을 봤을 때 아마도 당분간 기준금리를 올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는다면 주식의 랠리는 계속될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를 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11월 달에 시작한다라고 확인을 해주면서요. 굉장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기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테이퍼링 관련해서 굉장히 좀 유용하고 재미있는 기사 하나가 발견이 돼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제목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음과 같은 주식들이 이제 아래 나오는 종목들이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언제 좋은 모습을 보였냐면 2013년에도 테이퍼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연준이 2013년에 테이퍼링을 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발표만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주식들을 우리한테 리스트로 정리해 준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주식들은요. 그때만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이 한 번 더 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해 주는 따라서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만 추스려서 우리한테 리스트로 던져준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종목들이 선정이 됐는지 그 판단 기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CNBC 프로에서 CNBC 프로는요. CNBC가 운영하는 유료 회원제를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기사를 읽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CNBC 프로에서 어떤 주식들을 취합을 했냐면 일단은 2013년에 그 테이퍼링이 발표되고 나서 굉장히 좀 커다란 시장에 혼란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테이퍼 탄터럼이라고 부르는 건데 발작 현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채권의 금리가 엄청나게 빨리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이 폭락을 했는데요. 그 와중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주식을 취합을 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우리는 아이덴티파이드 했다, 가려냈다는 거죠. 어떠한 종목들을 가려냈냐면 2013년 테이퍼 텐터럼 기간 동안에 적어도 20% 이상 주식의 가격이 올라간 이런 종목들만 일단 취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필터를 다시 한번 했는데 어떠한 식으로 필터를 했냐면 여기 보시면 적어도 20% 정도 1년 안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다시 한번 필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필터가 다시 있는데요. 바이 레이팅을 받아야 되는데 적어도 70%의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매수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이런 종목들, 이렇게 세 가지의 그 기준에 합당하는 이러한 종목들만 리스트로 뽑아서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이번에 테이퍼링의 힘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유되고 있는 주식은 MU,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요, 2013년에 테이퍼 텐트럼이 났을 때 무려 89.7%나 주가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주고 있는 타겟 프라이스는요, 현재 주가에서 34.7%나 올라가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전체 애널리스트 중에서 71.4%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T모바일입니다. T모바일은 텐트럼 기간 동안 58.4%나 껑충 뛰어 올랐고요. 현재 타겟 프라이스는 현재 주가보다 46.2%의 상승 여력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7.4%의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2013년에 테이퍼링 텐트럼이 일어났을 때 46.3%나 주가가 껑충 뛰어 올랐고요. 현재 목표 주가와 지금 현재 주가는 23.5%의 갭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 애널리스트 중에 83%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종목이 아마존입니다. 자, 네 번째는 PTC INC고요. 38.1%나 주가가 2013년에 텐트럼 기간에 올라갔고요. 현재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차이는 29.4%입니다. 마지막으로 70.6%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다음은 글로벌 페이먼츠라는 기업인데 36.1% 텐트럼 기간에 올라갔고요. 59.2%나 추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 그리고 71%의 애널리스트가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인데요. 32.4% 정도 지난 2013년 텐트럼이 일어났을 때 올라갔고요. 29.5%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습니다. 1년 아니죠. 그리고 73.9%의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다음은 시저즈 엔터테인먼트 INC입니다. 29.3%나 그 텐트럼 기간에 올라갔고요. 20.1% 정도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 73.3%의 애널리스트들이 바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컴캐스트 코퍼레이션이고요. 24.2% 정도 2013년에 올라간 경력이 있고요. 25.8% 정도 추가 여력이 남아있다. 그리고 73.7%의 애널리스트가 지금 바이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래스카 에어고요. 알래스카 에어 같은 경우는 2013년에 텐트럼 기간에 23.7%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 목표 주가와 지금 주가를 비교해보면 43.5%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리고 무려 전체 애널리스트 중에, 그러니까 커버해주는 애널리스트 중에 93.3%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가장 많은 매수 의견을 받는 종목이 알래스카 에어입니다. 다음은 비자입니다. 비자 같은 경우는요, 2013년에 22.1%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를 비교해 보니까 31.1%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중에 73%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한 종목이 남아있네요. 이제 GM인데요. 제너럴 모터즈 같은 경우는 2013년에 21.8%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34% 정도 앞으로 12개월 동안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애널리스트,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중에 84%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 GM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요, 지난 과거 텐트럼이 일어났을 때의 그 성적표를 보고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가 주고 있는 평가를 봤을 때 고루고루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개별 종목에 관련된 기사를 읽어볼 텐데요. 오늘 가장 먼저 읽어볼 기사는 테슬라 관련해서 너무나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여러분들께 기쁜 마음으로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우버가 subsidize 한다. subsidize는요, 보조금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런던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라이버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테슬라로 바꿀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전해졌거든요. 어떠한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자, 일단 2019년에 이 스토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2019년 1월 달에 그 런던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버는요, 에디드 했다, 이제 더했다는 거죠. 새로운 그 요금을 더한 것 같은데, 클린 에어 페어라는 것을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마일당 15펜스 정도를 추가적으로 차지했다라고 보면 되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나중에 드라이버들, 그러니까 운전자들을 돕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돕냐면 나중에 서스테이너블 비이클, 즉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로 옮겨갈 때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페어를 손님한테 차지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버는 어느 정도의 돈을 확보했냐면요, 135 밀리언 유로, 즉 이제
달러로 하면 156 밀리언 달러를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냐면 전형적인 운전자들은 한 3,500에서 4,000 유로 정도, 따라서 달러로는 4,000달러에서 4,600달러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제 받을 수 있냐면 그들이 만약에 전기차로 옮겨간다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로 옮겨갈 때 마일리지에 따라서 이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요, 원래 그 두 기종만 해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닛산을 산다거나 아니면 기아가 만들고 있는 전기차로 바꿔야만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테슬라도 이제 포함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는 많은 그 우버의 드라이버들이 테슬라로 전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버가 얘기하기로는요, 런던에 지금 EV가 한 4,000 드라이버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4,000명이나 이미 옮겨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새롭게 그 우버에 조인하고 있는 새로운 드라이버들 있잖아요. 이들의 한 90% 정도는 이제 이미 EV를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합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EV를 90%나 뽑는다는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차로 우버에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버는 또한 약속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약속을 하고 있냐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럽의 한 7개의 캐피탈, 그 수도를 얘기하죠. 유럽 국가의 7개의 그 수도에서 한 50% 정도의 자동차는 EV로 바꿀 것이다. 그 목표는 2025년까지니까요. 앞으로 한 4년 후에는 전체 우버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중에 50% 정도가 전기차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협조를 하기 시작하고 전반적으로 전기차로의 그 전향 추세가 확장되면요, 테슬라는 굉장히 좀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테슬라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테슬라의 좀 좋은 소식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테슬라의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제가 전해드려야 할 어닝 결과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주온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좀 바쁜 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퀄컴입니다. 퀄컴의 주가가요, 보시는 것처럼 어닝 발표를 하고 나서 7% 이상 껑충 뛰어오르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어닝 결과를 발표했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수치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퀄컴 같은 경우는요, 3분기를 4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 분기 4분기에서 지금 논갭 EPS는 2.55가 나왔고요. 이 수치는 29센트가 오히려 더 나온 수치다. 따라서 좋은 어닝을 발표했고요. 갭 EPS 같은 경우는 2.45가 나와서 51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9.34 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이 수치는 작년의 매출과 비교해보면 무려 43.7%나 껑충 뛰어오른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켓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500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자,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 뭐냐면요, 전망도 좋았습니다. 자, 매출의 Q1은 이제 다음 분기를 Q1이라고 부르는 것 같죠. 10빌리언에서 10.8 빌리언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컨센서스가 9.73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폭으로 초과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논갭 EPS 같은 경우는 2.9에서 3.1인데 컨센서스는 2.59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분기도 서프라이즈, 그리고 다음 분기까지도 이 서프라이즈를 이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면에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퀄컴이 이렇게 좋은 전망치를 발표한다는 것은요, 전반적인 반도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도다,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반도체 주식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퀄컴이라는 대표적인 그 반도체의 주자가 앞으로 4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할 거라고 미리 예상을 던져줬잖아요. 그 의미는 어느 정도 그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조금은 잦아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의 성적표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